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착즙과 건강즙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예전에 착즙을 좀 먹다가 오히려 살이 찌길래 그 이후로는 먹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불현듯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레시피. 그 중에서도 당이 문제였는데요. 건강에 도움되는 즙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먹기 힘드니까 자기 기호에 맞게 아무렇게나 만들다 보니 더 이상 건강즙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착즙해서 드시거나 건강즙을 선택하실 때 이것만은 피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착즙을 하시거나 야채를 갈아서 드시는 경우 맛의 문제로 과일과 함께 만들거나 설탕, 꿀 등을 섞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순수 본연의 맛으로 먹는 것이 몸에 더 좋은 것은 알지만 저도 착즙해서 먹을 때 도저히 목으로 넘기기엔 제 혀가 허락하지 않아서 설탕이나 꿀을 섞어 달콤하게 먹곤 했죠. 이러니 건강에 도움이 될 리가 없었던 것인데요. 이런 얘기를 제 주변진들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다들 탄산음료 먹는 것보단 몸에 좋지 않아? 라고 하더군요. 이건 당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린데 제가 제 스스로 공부하고 적용해서 신진대사를 회복하는 중이고 덩달아 살까지 빼려고 하다 보니 과일이건 꿀이건 뭐가 됐던 정상적인 대사를 찾기까지는 당은 가급적 제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탄수화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오늘 얘기할 착즙에서 탄수화물은 논의 대상이니까 당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아무튼 공부한 대로 실천한 결과 한 달 만에 7kg가 빠졌고 체질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저도 과일이나 꿀이 몸에 좋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신진대사가 무너져 대사 이상 체질인 사람은 과일이나 꿀도 몸에 좋지가 않다는 거죠. 의사들이 당뇨 환자들에게 과일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원인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저는 당근을 갈아 먹을 때도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귤이나 꿀, 설탕 등을 섞어서 먹었고 과일즙을 해서 먹을 때도 더 맛있게 먹으려고 역시나 꿀이나 설탕을 섞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지 않길 바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적당히 먹어야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싶네요. 물론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과일이나 꿀이 몸에 좋다는들 자주 그리고 많이 먹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탄산음료나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를 먹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사가 정상인 사람이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등을 가끔 한 번씩 먹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 얘기가 나와서 잠시 덧붙여 말하자면 탄산음료와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는 성분상 몸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과일 주스에 들어있다고 하는 각종 비타민이나 영양소 등도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영양소뿐이라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나나 내 자녀에게 탄산음료 대신 과일 주스를 사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말하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당에 대한 것이죠. 시중에 파는 녹즙, 건강즙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해당 성분에 당이 들어있는지 잘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주제에서 살짝 벗어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 계속 당당거리는데 그러면 제로 음료, 제로 칼로리 이런 건 당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NO입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동일한 대답을 하실 텐데요. 분명 당이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단맛을 내기 위해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간 각종 첨가물들을 넣은 것이 제로 칼로리 음료 또는 제로 칼로리 식품들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괜찮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게다가 예전에 제가 어디서 보기로는 그런 제로 칼로리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 실제 혀는 단맛을 느꼈고 그것을 뇌가 인지했음에도 몸에는 실제로 당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뇌에서는 당을 더 섭취해야 한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단 것을 더 찾게 되거나
식욕이 자꾸 올라오게 만드는 일종의 부작용 같은 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압착을 해서 착즙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블렌더나 믹서기로 드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합니다. 홍성란이라는 분께서 출간하신 책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께서도 블렌더를 추천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후로는 블렌더는 채소를 갈아서 섞는 방식이지만 착즙기는 압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양소 섭취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압착을 한 착즙이 즙만 추출했기 때문에 목 넘김에는 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건강을 위해 드시는 것이 목적인 분들에게는 갈아서 드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서 드셔보세요. 착즙이나 건강즙을 건강을 위해 그리고 영양 보충을 위해 드시기도 하지만 디톡스를 하실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역시도 제가 먹었던 방식으로 드신다고 하면 디톡스는커녕 살이 찌기만 할 뿐더러 장기간 매일 섭취한다고 했을 때 언젠가는 당뇨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와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직접 해본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최고의 디톡스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우리 몸은 단식에 들어가고 일정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디톡스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식단을 제한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겸해서 체중 감량 및 체질 정상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디톡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단 관리와 간헐적 단식 그리고 운동을 통해 현재 저는 한 달 동안 7kg 감량을 했고 대사 이상 체질에서 대사 정상 체질로 변화해가는 과정 중입니다. 아직은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은 나중에 컨텐츠로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과정 중인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구독, 좋아요도 누르셔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도움되는 정보를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들도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 꾸준히 올라오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건강즙에 관한 부분 중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좀 부족했다면 댓글을 통해 말씀해주시면 답변도 달아드리고 보충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 수도 있으니 많은 응원과 격려,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